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진짜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종목 실적 발표도 있고요, FOMC 미팅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기다리는 피그마 상장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황 분위기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IPO 종목이 2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움직임 보고, 근데 그중 한 종목이 피그마하고 가격도 비슷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자세하게 좀 분석해 보고, 그리고 금요일날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 매매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엑스텐이 생각하는 피그마가 상장됐을 때 저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핵심 투자 전략을 오늘은 굵직굵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내일하고 모레 걸쳐서 자세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VWAP 설명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거 설정을 어떻게 합니까, 색깔 어떻게 바꿉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해주셔서 맨 마지막에는 그 설정 방법, 세팅 방법 여러 걸 아주 간략하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년의 시장 움직임입니다. 많이 4월달까지 빠졌다가 또 회복을 했는데, 결국은 기술주들이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형주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다우 있고, 중소형주들은 연초 대비해서 거의 강보합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중소형주는 안 되는가? 신문에 가끔 보면 작년서부터 이제는 중소형주가 될 겁니다, 괴리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이제 좋아질 겁니다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계속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요, 이게 러셀 2000 지수하고 S&P 500 지수의 수익률 분포입니다. 그래도 초반 한 15년은 그래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왔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가 그 다음에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이 날라왔죠. 이거를 두 가지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 말 이후에 IT 혁명이 일어났죠. AI 혁명이 일어나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거 있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높았습니다. 지금 고금리 시대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소형주들이 힘을 못 쓰죠. 결국은 차입 비용도 많이 들 테고, 그 다음에 그 밸류에이션도 많이 낮아졌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을 못하는 그런 구도에 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괴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괴리가 좁혀지려면은 결국은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야지 이 괴리가 좁혀지겠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간다, 뭐 내년 정도 된다 할 때는 이 괴리가 좁혀지니 결국은 러셀 2000 ETF 같은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는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7월 시장 움직임 보겠습니다. 매일 뭐 최고치 뚫었다, 히스토릭 하이 뚫었다 하는 뉴스가 나오지만, 그래도 한 달 거의 끝나가는데 S&P 500은 2% 올랐고요, 나스닥 100은 1.78% 올랐습니다. 다우 1% 올랐고, 소형주는 0.38%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었네, 이렇게 느껴지시고요. 그리고 연초 대비해서 맥7 종목들 보시면은요, 뭔가 섭섭합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크게 올라준 것들이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29% 올라서 제일 많이 올랐고요, 테슬라 21% 빠졌습니다. 마음 아픕니다. 애플도 14% 빠져 있어요. 야, 이거 올해는 이렇게 재미가 없지? 왜 이렇게 재미가 없게 느껴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3년 연초 대비해서요, 지금 7개월이 지난 후의 주가인데요, 당시에 엔비디아가 212% 올라 있었고요, 메타가 144, 테슬라가 115. 그래, 이 테슬라는 이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아마존 53, 애플 50, 마이크로소프트 47. 그 다음에 기술주들 많이 올라서 그때 나스닥 100이 42%나 지수가 올랐었고요, 구글 38, S&P 500이 18%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진짜 어려운 시장 지나서 굉장히 엔비디아가 이제 혁명적으로 많이 올라줬고, 메타도 많이 따라 올랐습니다. 테슬라 좋았었고요. 그래, 이렇게 해야지 주식이 미국 주식해서 한 더블 정도는 나야지 미국 주식이지 생각하셨고요. 24년도 또 들어서 투자하십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 딴 것들은 재미없었고, 결국은 엔비디아가 그래도 갈증은 해소해 줬습니다. 133%나 올라왔습니다. 테슬라 거의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때부터 우리를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도 메타, 구글, 아마존 20-30%대 수익률 좋습니다. 지수보다는 한 2배 정도 수익률 준 거죠. 그래서 그래 그래도 맥7이네. 근데 이제 금년 들어와 보시면요, 엔비디아마저도 30% 수익밖에 안 됩니다. 테슬라는 21%나 빠져 있습니다. 14%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맥7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성과가 안 나냐. 미국 주식하면 적어도 한두 종목은 따블이 나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경험 많이 하셨었는데 금년도는 진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플란티어 100% 올랐어요. 서클 투자에서 130% 벌었어요. 코어위브 300% 올랐다가 지금 189% 떨어져 있어요. 100% 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도 투자 많이 하셨습니다. 재미 보셨습니다. 이런 대로 이제 갈아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들 많이 하시죠. 자, 그래서 사실은 피그마에 관심이 훨씬 더 많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좀 수익 많이 주는 거 없나? 고수익 없나? 찾기 시작하시는 거죠. 자, 피그마가 31일 날 올라오는데요. 보시면 현재는 25불에서 28불이 공모가로 확정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2개가 올라왔어요. 매크로힐 하나 올라왔고 엑셀러렌트 홀딩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게 24일, 즉 목요일서부터 거래가 되고 금요일까지 거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피그마가 목요일날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금요일까지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비슷해가지고 얘가 가져왔고요. 보시면은 매크로힐은 이게 출판사예요. 그래서 뭐 성장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을 대표하는 출판사입니다. 뭐 대학교 교과서에 뭐 거의 전부가 매크로힐에서 출판해낸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옛날에 뭐 삼성출판사 혹은 뭐 계몽사 이런 거죠. 그다음에 엑셀러렌트 홀딩스는 요게 아마 피그마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가져왔는데, 예상 가격은 18불에서 20불의 공모가였고요. 매크로힐이 19불에서 22불이었습니다. 참고로 엑셀런트 홀딩스는 스위스 컴퍼니인데 홀딩 컴퍼니예요. 그래서 밑에 계열사들이 많은데 이것저것 굉장히 다양한 걸 하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을 했는데 보시면 매크로힐입니다. 그리고 미국 IPO 주식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동시호가에 똑같이 시작해서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경우는요, 일단 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호가 가지고 이거를 공모가를 얼마나 정할 거냐 하고 딱 정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초가를 시작하는데, 보통은 빠르게는 30분에서 1시간, 좀 늦게는 한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매크로힐 경우에는 12시 20분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즉 평소 시장보다 한 3시간 늦어진 거죠. 공모가가 17불로 결정이 됐어요. 아까 보셨죠? 얼마로 예상을 했냐면은 19불에서 22불이라고 그랬는데 하단보다 2불 낮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건 흥행 실패죠.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연된 것 같아요. 좀 뭐 기다리고 얘기하고 막 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17불의 공모가가 결정이 됐고 낮게 결정이 됐고 시가가 16불 93전에 붙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물량이 푹 나와서 16불 26전까지 밀리고요. 거기서 또 물량을 받고 내려오고 받고 내려오고 해가지고 그날은 거의 시초가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쭉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쭉 많이 빠졌다가 또 시초가 정도에 끝나게 됩니다. 자, 요거 좀 설명드리면, 자, 이거는 별로 흥행을 못한 주식이기 때문에 저가 고가가 6%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보시면 AV 합선을 그렸는데요. 이게 3분봉입니다. 보통 상장 첫날은 첫 봉은 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첫날에 이제 의미가 없는 거라고 간주를 해서 첫 봉 말고 두 번째 봉부터 AV 합을 찍으시면 됩니다. 탁 찍으시면 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자, 보시면 재밌는 거는 AV 합선을 중심으로 해서 빠지면 올라가고, 거기에 올라가면 또 밑으로 내려오고, 거기에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오고. 자, AV 합선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선이다 했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을 많이 팔아야 돼요. 공모하려면 이제 거의 다 주식을 이제 팔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관 투자를 또 매수 주문도 있을 겁니다. 사야 됩니다.
그러면 AV 합선 밑에 있으면 주식을 사서 그게 이제 쭉 올라가게 되면 이 정도 오면은 주식들도 이제 팔게 되죠. 그래서 쭉 팔고 여기 오면 또 사고 그래서 그날은 출렁출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아마 이게 흥행에 실패한 거라서 그 주관사가 좀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았나. 그래서 거의 17불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게 공모가에 끝나게 되죠. 다음날 시작해서 분위기 잡느라고 쫙 올렸다가 또 바로 빠집니다. 근데 보시면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또 인위적으로 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공모의 흥행에 실패한 주식이다. 그리고 거래가 거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게 매크로 힐이었습니다. 자, ARX. 자, 이걸 보면요. 좀 고가하고 저가 대비 수익률이 20%나 났습니다. 꽤 움직였습니다. 자, 요것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모가가 요건 21불에 확정이 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얼마로 책정을 하려고 그랬냐면은 18불에서 20불 사이에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인기가 막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단보다 높은 가격에 공모가가 결정이 됩니다. 21불에. 그리고 시초가는 훨씬 더 높게 붙습니다. 28불 50전에 붙습니다. 그럼 거의 35%, 즉 공모가 자체도 높게 책정이 됐는데 시초가가 그거보다 35% 높은 가격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게 붙었으니 물량이 막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부분부터 V압을 딱 찍습니다. 나왔죠? 그럼 또 이렇게 나왔으니 사야죠. 쭉 사면은 또 올라왔으니 또 기관이 팔겠죠. 또 사지요. 기관이 팔죠. 사지요. 기관이 팔죠. 그래서 이날은 결국은 쭉 밀려서 끝났습니다. 왜 밀렸느냐? 아니 다 21불 공모 받은 사람들은 시초가 28불 50전 붙어서 35% 벌써 났잖아요. 그러면 뭐 미련 없이 팔아야죠. 그래서 이 끝판에 물량이 많이 그냥 다 팔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AV 합선에서 왔다 갔다 했구나. 즉 올라오면 기관들이 팔고 내려오면 개인들이 사고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근데 요거는 사실은 1시 5분에 아까 거보다 한 30분 늦게 또 거래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흥행에 성공하다 보니 너무 물량이 많이 오면 또 시초가 공모가 정하고 시초가 정하는데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그렇게 걸렸고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 피그마는 굉장히 인기 많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시 뭐 1시 반 정도에 시작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한 2시 새벽 한 2시 뭐 이렇게 시작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날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참 밤새워야 되는 날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날 재밌는 거는요. 이게 이제 저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 V압은요. 첫 봉부터 클릭해 주십니다. 그럼 클릭하고 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올라오니까 또 팔았죠. 그 다음부터는요. 요 두 번째 날 AV 합선을 타고 쭉 갑니다. 그리고 막판에 한번 여기를 툭 터치하고는 또 올라서 끝났죠.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날 중간에 31불을 찍습니다. 거의 21불 공모가에는 50%에 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점 대비 고가가 20% 정도 나왔다. 그리고 종가도 이렇게 높게 붙었다. 그래서 29불 80전이면 거의 최고가에 근접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흥행에 성공했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걸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피그마도 관심이 많은 종목이니까 과연 이게 얼마에 붙을지는 모르겠다. 근데 이 주식도 21% 공모가였는데 30% 높게 붙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8불 공모가인데 30% 높게 붙으면은 한 35불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높게 안 붙을 것 같은데 그래도 32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높게 붙을 수도 있구나를 한번 보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모로 이제 또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야 되지만 결국 그 전날에 좀 어느 정도는 확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날 매매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서클이 추가가 됐는데요. 테슬라는 그날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요일 날 테슬라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야, 여기 AV 합선에 또 터치했다. 드디어 기회는 왔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시초가에 제가 2%를 살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때가 전날 조가가 305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3불 더해서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308불에 주문을 내겠습니다. 했는데 요게 그날 저가가요. 308불 01전이 저가였습니다. 그래서 1센트 차이로 안 사졌고요. 물론 308불에 찍었어도 안 사졌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나한테도 생기는구나 하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결국은 316불에 끝났습니다. 참 아깝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저는 항상 뭐라 그러느냐, 이게 인생이다. That's life. 그냥 가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1센트에 못 샀는데 저는 내심 저게 앞으로 1년 동안의 최저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테슬라가 오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오기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오늘 또 308불에 계속 주문을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클입니다. 서클도 목요일날 말씀드리기를 자꾸 요 AV 합선을 건드리려고 해요.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건드리면서 거기를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93불 08전에 이제 끝났는데 25일날 이게 188불 77전에 걸어놨던 게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장이 올랐습니다. 191불 86전에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10주를 샀는데요. 트레이딩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단이 165불 60센트를 치면 전 스탑 로스 할 거고요. 상단은 209불을 목표치로 하고 10주를 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주를 188불 77전, 상단은 어떻게 잡았느냐, AV 앞 상단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스탑은 ATR을 빼서 165불 60전이 스탑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트레이드는 타겟은 0.9 리스크 대비 0.9배를 더한 타겟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마진 전략은 한 번만 사줬죠. 202불에 지금 183불에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피그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피그마는 저는 1년 전서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고 굉장히 좋은 주식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신문에 이제 피그마의 IPO 계획이 발표 났을 때도 제가 그 월스트리트전에서 뽑아가지고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피그마 이제 소개 영상도 사실은 어느 분보다 이제 빨리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때서부터 막 관심들이 시작은 나셨죠. 근데 최근에는 뭐 모든 유튜버들이, 미국한 유튜버들이 이제 피그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핫해졌는데, 저는 피그마를 알게 된 게 한 2년 전쯤에요. 제 미국에 있는 아는 지인의 굉장히 친한 분이 피그마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피그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보면 제가 토요일 날도 영상 하나 올렸습니다. 인터뷰한 영상. 거기 2년 전 인터뷰였는데요. 그때가 이분이 참 힘들었을 때예요. 근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애띠고 개구장이 같고 한 분인데, 지금 30대 초반이죠. 결혼해서 자녀분도 두 명 있는데, 이분이 20대 초반에 이제 회사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장학금을 받고, 그래서 학교를 중퇴를 하죠. 그래서 친구하고 둘이 디자인 툴을 만들기 위해서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펀딩을 받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12년 만에 이제 성공 신화를 만들었는데, 이분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생길 것처럼 착하대요. 근데 체구는 진짜 작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 아주 작은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진짜 작습니다. 그런데 너무 착하대요. 근데 일할 때는 진짜 무섭답니다. 그래서 이제 CEO는 이래야 되는구나. 그리고 얼마나 고독한지 샌프란시스코 사무실 이렇게 사람들이 방문해 보면 간혹 그 큰 회의실이 있답니다. 거기서 혼자 창밖을 내다보면서 한 10분, 20분 이렇게 고민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회사를 운영하는 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피그마를 알게 됐고, 많은 영상을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는 팟캐스트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CEO하고 이제 대화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회사는 굉장히 훌륭한 회사다. 앞으로 큰 성장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5년 전에 4년 전 영상인가 그걸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 회사는 진짜 앞으로 크게 성장하겠다 하고 느낀 그런 이제 그 클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분짜리 영상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피그마를 가장 좋게 보고 있다 하는 포인트가 그 대화에 다 녹아 있습니다. 자, 한번 잠깐 보시죠. 그리고 아이디어, 디자인, 생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디지털 제품 제작의 생애주기 전체를 경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핵심 역량인 디자인 도구로 시작했는데요. 이걸로 휴대폰 앱이나 웹사이트 시각자료 같은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화이트보드 도구인 피그잼을 출시했습니다. 피그잼을 사용하면 팀원들과 함께 가상 화이트보드 환경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습니다. 딜런은 필 펠로우십 수상 후 브라운대를 중퇴하고 2012년 에반 월러스와 피그마를 세웠습니다. 더 나은 디자인 도구 아이디어로 2013년 투자자들에게 $400만 시드 라운드 투자를 유치하기 충분했습니다. 디자인 팀들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디자이너와 디자인 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제품을 만들 기회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단순히 무언가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훌륭하고 사랑받는 소프트웨어를 원한다면 잘 설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고 지난 10년간 모든 기존 기업들이 이를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무한 경쟁이 됐고 디자이너 채용도 급증했어요. 조직원 모두가 혁신에 참여해야 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조직 내 디자인 사고 역할과 혁신을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핵심 동력으로 만들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완벽주의자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피그마로 이런 실수를 한번 저질렀죠. 피그마는 2012년 8월에 시작되었습니다. 클로즈드 베타는 2015년 12월에 출시했습니다. 누구나 사용 가능한 정식 출시는 2016년 10월에 했고 과금은 2017년 여름에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면 너무 느렸던 것 같아요.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회사도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러면 저는 아니요, 하지 마세요 라고 답하죠. 완벽주의는 늘 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피그잼의 경우 피그마에서 화이트보딩과 다이어그램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알고 있었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피그마를 그런 용도로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는 이것이 지금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했고 곧바로 모여 이 분야와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이해한 후 몇 달간의 조사 끝에 실행에 옮겼고 팀을 꾸렸죠. 팀은 훌륭하게 해냈는데 부분적으로는 고객들이 이 솔루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디지털 화이트보드는 필수이고 6에서 7개월 만에 만들었죠. 출시 제품은 완벽하진 않아도 자랑스러웠고 고객 피드백으로 개선하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2억 자금 조달 라운드를 거쳐 회사는 이제 가능한 확장, 인수,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피그마 디자인을 처음 시작했을 때 디자이너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나는 저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내 작업에만 몰두할 거야.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다 때가 되면 내가 만들어낸 이 위대한 결과물을 세상에 공개할 거야. 디자인 시안 발표하면 다들 놀랄 겁니다. 다들 제 결과물을 엄청 좋아할 거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그런 방식은 절대 통하지 않아요. 설령 그렇게 했다고 쳐도 말이죠. 당신이 그걸 만들 때 엔지니어는 당신의 디자인에 대해 수많은 예외 상황을 질문할 겁니다. 결국 위대한 것은 결코 혼자 만들어지지 않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아무런 도움 없이 무언가를 해낸다고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수많은 역사의 토대 위에, 즉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틀 안에서 존재해요. 그 틀을 인지하고 타인을 데려와 협업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보셨나요? 근데 쭉 보면은 이제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디자이너들을 위한 이제 툴을 만들려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하다 보니 이런 업을 바라다 보니 디자이너라는 거는 저 구석에 앉아서 무슨 기술을 가지고 혼자 끙끙끙 대면서 멋있는 디자인을 해서 이게 이제 내가 지금 세상에서 최고로 잘 만든 디자인이야 하고 딱 보여주면은 뭐 기술팀에서는 이것 때문에 내가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건 아닙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것 좀 바꿔주세요. 막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 저기 가서 혼자 끙끙거리면서 또 만들어 오면 그걸 가지고 또 뭐라 그러고, 이게 보편적인 우리의 프로세스였습니다. 즉
어떤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자가 그 디자이너가 건축가가 멋있게 건축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그걸 딱 가져오면은 그 시공사에서는 아유 이거는 이렇게 만들면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못 만듭니다. 혹은 이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게 법에 어긋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또 도면을 가지고 가서 다시 이제 고쳐야죠. 또 한참 하다 보면 또 한 달이 지나서 또 와서 또 회의를 하고 이런 게 우리의 보편적인 업무 플로우였습니다. 근데 피그마는 뭘 하는 거냐? 그런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시작할 초기 단계부터 기술자들하고 디자인을 활용할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모두 플랫폼에 모여서 만나서 미팅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의견을 나누면서 디자인을 하는 거죠. 업무 플로우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하는 거는 이런 혁신을 찾아내면서 업무 플로우를 개선을 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95%의 S&P 500 회사들이 피그마를 쓰는구나. 업무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든 겁니다. 이런 플랫폼을 창안해낸 겁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M&A에서 돈을 받는다? 그러면 CEO가 얘기를 했지만 M&A를 굉장히 할 거다. 그러면 IPO에서 돈을 받은 걸 갖다가 그 돈으로 M&A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기업 사서 역량 키워서 이런 컨셉트를 가지고 다른 산업에 적용을 한다면은 그것도 굉장한 큰일이겠다. 그 다음에 AI를 지금 공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그마도 AI 회사로 전환되겠구나. 뭐 지금도 AI 회사이지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 성장은 무궁무진하자. 그래서 제가 피그마는 꼭 투자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거고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그마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일단 밸류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밸류를 보고 투자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 밸류를 한번 측정해 보게 되면 과거서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언제가 제일 시점이 좋느냐? 2022년도에 시작이 됐죠. 어도비가 야, 네 회사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그마는 그때 아이고 큰 회사에 비싼 값 주고 파는 거구나. 그래서 좋다 하고 막 판다고 했는데 이게 성사가 안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퍼한 게 20빌리언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깨졌죠.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2024년도에요. 이게 언제 깨지냐면 2023년도 말에 깨집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텐더 오퍼라는 걸 합니다. 회사가. 즉 이게 무슨 얘기냐? 회사가 직원들 보고 너네 주식 팔라 그러면 사줄게. 그 다음에 부주주 보고 너네 주식 팔라 그러면 내가 사줄게. 이렇게 이제 오퍼를 하는 겁니다. 그때 밸류가 12.5 빌리언이었어요. 자, 이때 이게 왜 일어나느냐? 이때 당시의 스토리를 보면 피그마가 이제 아도비에 흡수되니까 큰 회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피그마에 취직한 직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치게 되면 와, 내가 아도비가 되는구나. 우리가 진짜로 탄탄한 회사가 되는구나. 해서 이제 안정성도 높아지니까 많은 직원들도 그거를 원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게 깨지니 직원들도 실망을 하고 그거를 원했던 직원들은 그래서 CEO가 과감하게 자, 떠나실 분들은 떠나십시오. 그 대신 이러이런 밸류로 20빌리언 밸류는 못 쳐주지만 12.5 밸류로는 제가 쳐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주식을 인수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멋있는 CEO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공모를 하게 되죠. 그래서 IPO 가격은 한 16빌리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비싸게 붙으면 한 뭐 17, 18빌리언 붙겠지만 그렇게 치면은 거의 아도비가 제안했던 가격 정도는 붙어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점입니다. 어차피 2년 전에 받을 돈 지금 받는 거죠. 근데 회사는 훨씬 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싼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정도가 적정하다 하고 현재 공모를 하게 되면 피그마 회사에서 제거하는 게 1247만 주를 팔게 되고요. 기존 주주들이 한 2465만 주를 팔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직원들은 못 팝니다. 직원들은 6개월이 지나야 팔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 얘기 들어보면은 거기 있는 이제 내부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매수도 못 합니다. 상장되고 난 다음에 언제 매수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어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매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사고 싶어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언쟁이 언제 나오느냐? 보통 상장하고 3개월 정도 걸린다니까 한 10월이나 11월쯤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서부터 이제 직원들은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특히 굉장히 이제 주변인들, 지인들 매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답니다. 그래서 뭐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도 주식 사거나 팔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스트릭트하게 한다고 하네요. 예, 그건 이제 사이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향후 주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IPO는 25에서 28불 사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면 한 31, 2불은 붙을 거다 최소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35불이라도 사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왜냐? 연말 예상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55불에서 70불을 봐요. 그래서 제가 35불에 사다고 해도 좋은 뷰로 보면은 한 따블은 간다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11월 12월에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럼 그 실적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A를 한두 건은 하겠다고 의사 발표를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에디션이 된다 그러면 또 좋은 쪽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충 50%에서 100% 날 수 있다? 그럼 35불에도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6년이 되면 75불에서 90불을 보고 있고요. 앞으로 5년 뒤 180불까지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물론 지금 예상하는 성장이 계속 성장이 되고 AI 쪽이 굉장히 커지고 플러스 지금 받은 IPO 돈으로 계속해서 M&A하고 회사의 역량을 확장시키고 하는 게 맞아 떨어졌을 때는 180불 간다. 그러면 대충 4-5배는 갈 수 있는 거구나. 얼마 만에? 5년 안에.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부터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냥 뭐 올라와서 50% 먹고 팔고 나오고 뭐 75% 벌고 팔고 나오고 보다도 좀 길게 여유 있게 생각하십시오 하는 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엑스텐은 3가지 투자 전략을 쓸 겁니다. 첫 번째 전략은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이고요. 총 자산의 7%를 투자하고요. 전략 2는 장기 IPO 투자 전략, 총 자산의 7% 투자하고 전략 3은 단기 IPO 투자 전략, 총 자산의 6%를 투자합니다. 자, 한번 굵직굵직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1은요. 공격적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입니다. 즉 총 자산의 7% 들어가는데 2%에는요. 시초가 근처에 무조건 살 겁니다. 가격 불문하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31불 정도에 붙었으면 좋겠는데 좀 우리나라 분들 또 급하신 분들 많아서 이게 또 우리들이 스스로 그냥 33불 35불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2%는 무조건 매수합니다. 2% 시작해서 3.82% 하락할 때마다 저는 1%씩 추가할 겁니다. 얼마만큼? 7%까지. 그 대신 본전되면 반 파는 게 아니라 저는 30%만 매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빠질 때마다 사고 30% 매도하고 빠질 때마다 사고. 그래서 결국은 7%를 가지고 간다. 그리고 타겟은 제가 이 꺾일 때 51을 치던 뭐 다른 AV 합선을 치던 그런 이제 주가가 발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할 겁니다. 이제 요게 전략 1이고요. 전략 2가 장기 IPO 투자 전략. 요거는 한 열흘 전인가요? IPO 투자 전략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전략입니다. IPO가 처음 올라오면 베이스권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즉 주가가 스트럭처가 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뼈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뼈대가 형성이 되고 물량이 충분히 소화가 되고 시장이 이 회사의 밸류를 충분히 인정을 하게 되는 순간 뭐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돌파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3% 매수한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일봉 AVWAP을 활용할 겁니다. 여기서 제가 몇 개 선을 찍으면서 매수 시그널이 나온다. 그럼 그때 여기서는 4% 살 겁니다. 그럼 도합 7%가 되고요. 장기 IPO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때 뭐 열흘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리스크 대비 몇 배를 치던 혹은 50일 꺾이는데 치던 뭐 여러 가지 이제 엑짓 전략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 3입니다. 단기 IPO 투자 전략입니다. 총 자산이 6% 들어가고요. 요거는 2분봉을 활용할 겁니다.
1일차에 2분봉 AVWAP, 아까는 3분봉짜리 제가 보여드렸죠. 그 매매에서 2% 진입할 거고요. 2일차도 2분봉 AVWAP 매매에서 2% 추가 진입하고 3일차도 2분봉 AVWAP 매매에서 2% 추가 진입합니다. 총 6% 하고요. 매도 전략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해서 3개의 전략 말씀드렸어요. 다양한 전략으로 분산을 해서 좀 더 좋은 가격에 잡으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총 다 사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충 한 12%에서 15% 정도 물량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타겟 가격에 좀 팔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한 7%에서 8% 정도 보유하고 계속 간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저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AVWAP 설정 방법 트레이딩 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띄워 놓으시면은요, 저기 맨 왼쪽 보시면 그리기 도구 이제 선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럼 요걸 안에서 요게 롱 포지션 사인이거든요. 요 옆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시면은요, 여기서 하얀 화살표가 딱 나옵니다. 그럼 거기를 클릭하시면 오른쪽 요 창이 뜹니다. 그럼 거기서 쭉 내려가 보시면요, 앵커드 VWAP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리기 도구에 있느냐, 이 지표가 아닌 게 여기다 내가 찍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기 도구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 처음에 찍기 때문에 그리기 도구입니다. 그리고 요 즐겨찾기를 찍어 놓으시면 A 앵커드 VWAP이 이 위에 여기에 이제 창에 또 뜨게 됩니다. 그럼 그거 클릭하시면 쉬우세요. 일단은 그리기 도구에 여기 뼈 쪽 나오면 고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하는 자리에 이제 쭉 찍으시면 그걸 누르시고 원하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탁 찍으십니다. 그럼 요 선이 그대로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요 화면은 뭐냐면 그 VWAP선이 색깔을 어떻게 바꿉니까? 또 여쭤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색깔이 바뀌면 사실 보이기 편하니까 요 AVWAP선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요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밑에 보면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세팅을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요 화면 아니라 인풋에 클릭이 되어 계신 분들은 인풋 숫자 넣으라고 나올 테지만, 그러면 요 스타일을 누르시면 여기에 요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게 지금 요 색깔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탁 클릭하면은요, 요 화면이 또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이렇게 노란색 클릭하시고 두께도 여기서 조정하실 수 있고요. 색깔의 감도 뭐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옆에 창에는요, 이제 요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군데 더 찍고 싶다? 그럼 여기 가셔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밑에 또 나올 거예요. 거기서 AVWAP을 찍으시고 원하시는 자리에 가져가셔서 클릭하면 여기서 선이 쫙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면 그 선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기존에 있던 색깔로 이제 나와요. 그럼 여기 또 가져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딱 하시면은 요게 뜨고 세팅해서 아까처럼 색깔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클릭하면 또 파란색으로 나오겠고요. 그걸 파란색으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그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좋은 그림이 그려진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식으로 이제 쭉 그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그런 방법으로 색깔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좀 장황하게 여러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기대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수익 참 내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잡지 않으면. 그래서 좀 웬만큼 수익이 낼 수 있는 종목이다 판단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하고 모레도 또 좀 더 깊게 전략절 좀 더 깊이 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